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화시스템의 인사지원실장을 맡고 있는 이정성 상무라고 합니다. 저희 한화시스템의 2019년 상반기 채용은 3월 중순부터 실시가 됩니다. 좀 세부적인 일정으로는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각 대학 캠퍼스 리크루팅 활동을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채용 규모는 다른 때보다는 좀 더 큰 규모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100명 정도 상반기 채용 규모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 방산 분야의 좀 전자 쪽 분야이다가 보니까 이 채용을 할 때 좀 주된 채용 분야는 R&D, 엔지니어 이쪽 분야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전공으로 봤을 때는 전자공학 혹은 컴퓨터공학 이쪽 분야의 전공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한화시스템의 채용 채널은 우리 그룹의 채용 채널인 하나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나인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공채는 이 하나인 채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각 캠퍼스를 통해서 캠퍼스 리크루팅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이 외에 경력사원 채용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 다양한 채용 채널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이미 수주를 해서 진행할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전년, 예년 대비 많은 규모가 발생을 했고요.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시스템이 조금 미래를 위해서 지금 좀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미래 사업을 좀 준비하기 위한 인력의 선제적인 확보 차원에서 예년보다는 채용 규모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각 분야별로 좀 골고루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채용에 있어서는 지금 진행되어 있는 사업 분야를 고려할 때 바다 쪽이 조금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전통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 방산 회사이면서도 전자 분야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공학이라든가 IT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주로 채용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지금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변화의 모멘텀도 있고 또 하나 시장의 글로벌 확대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인 IT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일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채용에 있어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은 거기에다가 더해서 좀 글로벌 역량을 좀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첫 번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육해공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기술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고 분야에서도 그렇고 이게 항상 그 영역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고 영역 간의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서로 간에 있어서의 좀 협업 능력 또 그를 위한 좀 커뮤니케이션 능력 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질로서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위 산업 분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방위 산업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디지털화, 무인화, 자동화 이런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한 분야 쪽으로 보면 다른 산업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AI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항공기 드론 분야 그리고 특히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유망한 분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화시스템은 좀 그룹의 인재상인 도전, 헌신 정도의 인재상을 우리 사업 특성에 맞는 형태의 필요 역량의 형태로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에 기반한 구조화된 역량 면접 그리고 토의 면접 또 프레젠테이션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최대한 우리의 인재상에 맞는 인력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 맞는 인력을 선발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는 생각은 하지만 최대한 다양한 검증 툴을 통해서 이런 인재상에 맞는 인력들을 소개하려고 선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면접 절차는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1차 실무 면접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 이것만으로 사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룹 디스커션 같은 방식, 그 다음에 각자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좀 보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면접, 이런 방식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차 임원 면접에서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품성, 인성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데 좀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채용을 해보면 뭐 석사 출신도 있고 박사 출신도 있고 학사 출신도 있고 합니다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학사 출신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충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특별히 학위가 있다고 해서 더 메리트를 주지는 않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이 되고 났을 때 1차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지금 급여 수준도 다른데 인사 제도가 다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해야 될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좀 고민이고 사실은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고민은 뭐냐면 한 회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분야는 IT 전자 분야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시장에서 사업을 해왔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직원들 모두가 하나의 좀 공통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 회사다, 우린 한 회사다, 이런 인식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게 할까, 사실은 이게 본질적으로 제가 가장 고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국가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제도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먼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양에 따라서 어떤 날은 4시간 정도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좀 더 10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고, 이거를 각자의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정말 고민인 게 아무래도 연구개발직 또 엔지니어들이 많다가 보니까 한번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밤을 새거나 아니면 연일 야근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는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기간에 그 제도를 지금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 2가지 정도를 활용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활용 가능한 제도 중에 재량 근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게 아무래도 기존에 일하던 방식, 일하던 근로시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2주 단위로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몇 시간 근로를 했고 52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위험성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2주 단위로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팀이나 개인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적으로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이 학술 연수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마다 한 그래도 10에서 15명 정도씩은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서 좀 배출한 석박사가 그래도 한 150명 이상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면 저는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보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은 세부적으로 기업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사실은 잘 모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 와서 여러 가지를 조금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 분야를 찾는 그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 얘기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대 얘기를 쓰더라도 정말로 그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심은 조금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에서 여성 인력 비율은 한 9.6%?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여성 인력에 대한 채용 규모를 좀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리크루팅을 할 때도 과거에는 가지 않았던 좀 뭐 여대에 가서도 저희들이 리크루팅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그래도 여성 인력 비율이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는 좀 계속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고민도 그겁니다. 이 세상의 절반은 여성 인력인데 거기에도 우수한 인력이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방위 산업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여성 인력 지원자 비율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영역이 국한되지는 않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방산 쪽으로 조금 더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됐고 작년에 실제로 그런 사업도 수주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어느 회사가 연봉을 많이 주지? 어느 회사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좀 선배의 입장에서 또 인사 담당 임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신의 미래를 먼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의 성장 비전, 그것을 위한 경력 관리 이런 측면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좋을 것인가 좀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니고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사 지원을 하고 면접 절차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 자기소개서도 쓰실 텐데 저는 외부에서 돌아다니는 자기소개서라든가 학원에서 배우는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정리하는 진솔한 얘기들을 한번 적는 그런 기회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런 것이 좀 더 스스로를 어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